절약과 저축. 듣기. 다음은 금융상품에 대한 이웃 간의 대화입니다. 요즘 돈을 벌기가 무섭게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크니까 교육비도 많이 나가고 생활비도 더 많이 들고요. 그래서 돈을 모으려면 적금을 들어야 할 것 같은데 뭐가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수잔 씨는 주거래은행이 어딘데요? 대한은행이요. 저도 대한은행을 이용하는데 얼마 전에 적금 상품이 새로 나왔다고 해서 가입하고 왔어요. 수잔 씨도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요? 뉴스에서 보니까 요즘 은행 금리가 높아졌다던데 정말이에요? 제가 가입한 상품의 이자는 연 5%예요. 작년에 적금 상품 금리가 4%대였으니까 조금 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주거래 고객에게는 추가로 0.1% 우대해줘요. 그 상품은 만기가 어떻게 돼요? 5년 만기 상품이에요. 그 상품은 한 달에 얼마씩 부어야 돼요? 한 달에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각자 정한 금액을 넣으면 된대요. 그리고 금액에 따라 상품 종류가 많으니까 은행에 한번 가보세요. 네, 내일 은행에 가서 적금 상품에 대해 좀 알아봐야겠네요. 고급 읽기와 쓰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 생활비 절약을 위해서 특별히 하는 일이 있습니까? 2. 보통 가계부에 어떤 내용을 씁니까? 여보, 이번 달 돈을 다 써서 어떻게 해? 조금만 기다려. 월급 날 때 많이 줄게. 돈 없어. 힘들어. 나중에 좀 아껴 써야 돼. 자꾸 이야기하면 머리 아파. 하하하, 돈 없을 때 힘들죠. 다음, 절약의 기본, 꼼꼼한 가계부 작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부라면 누구나 돈이 들어오기가 무섭게 빠져나간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치솟는 물가에 자녀 교육비와 공과금을 내고 각종 경조비까지 쓰고 나면 저축할 돈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럴 때일수록 가계부를 써서 수입과 지출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그럼 가계부는 어떻게 써야 하는 걸까? 먼저 가계부 작성의 기본은 수입과 지출을 빠짐없이 적는 것이다. 그리고 신용카드 대금, 공과금 결제일, 부모님 생신, 세금 등 월별로 예상되는 지출 내역은 연초에 미리 써놓는다. 전화, 인터넷 요금과 같은 통신비도 부문별로 요금을 몇 달간 기록해 놓으면 지출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생활비 가계부와 차계부를 따로 관리하는 것도 절약 비법이다. 자동차가 있다면 차계부를 따로 마련해 주유 날짜, 소모품 교환 시기를 적어두면 유지비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금융, 부동산 정보를 들었다면 메모해둔다. 작은 정보가 모여 큰 정보가 될 수 있으므로 신문의 생활 정보도 챙긴다. 최근에는 직접 손으로 쓰는 가계부, 인터넷으로 입력하는 가계부, 휴대전화 가계부 등 가계부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각자 자신에게 맞는 가계부를 찾아서 사용하면 계획적인 소비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말하기. 은행 상품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화입니다.
해외로 송금할 때 수수료를 안 낼 수도 있다면서요? 네, 외화 그대로 입금할 수 있는 외환 예금이 있는데 그 상품에 가입하면 송금 수수료를 안 내도 돼요. 가끔 친정에 송금할 일이 있는데 그 예금을 이용해 봐야겠어요. 와, 너무 재미있다. 아, 너무 어려워. 어렵지만 공부할 만해. 구독하자. 듣고 따라하십시오. 절약과 저축. 듣기. 다음은 금융상품에 대한 이웃 간의 대화입니다. 요즘 돈을 벌기가 무섭게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크니까 교육비도 많이 나가고 생활비도 더 많이 들고요. 그래서 돈을 모으려면 적금을 들어야 할 것 같은데 뭐가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수잔 씨는 주거래은행이 어딘데요? 대한은행이요. 저도 대한은행을 이용하는데 얼마 전에 적금 상품이 새로 나왔다고 해서 가입하고 왔어요. 수잔 씨도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요? 뉴스에서 보니까 요즘 은행 금리가 높아졌다던데 정말이에요? 제가 가입한 상품의 이자는 연 5%예요. 작년에 적금 상품 금리가 4%대였으니까 조금 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주거래 고객에게는 추가로 0.1% 우대해줘요. 그 상품은 만기가 어떻게 돼요? 5년 만기 상품이에요. 그 상품은 한 달에 얼마씩 부어야 돼요? 한 달에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각자 정한 금액을 넣으면 된대요. 그리고 금액에 따라 상품 종류가 많으니까 은행에 한번 가보세요. 네, 내일 은행에 가서 적금 상품에 대해 좀 알아봐야겠네요. 고급 읽기와 쓰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 생활비 절약을 위해서 특별히 하는 일이 있습니까? 2. 보통 가계부에 어떤 내용을 씁니까? 여보, 이번 달 돈을 다 써서 어떻게 해? 조금만 기다려. 월급 날 때 많이 줄게. 돈 없어. 힘들어. 나중에 좀 아껴 써야 돼. 자꾸 이야기하면 머리 아파. 하하하, 돈 없을 때 힘들죠. 다음, 절약의 기본, 꼼꼼한 가계부 작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부라면 누구나 돈이 들어오기가 무섭게 빠져나간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치솟는 물가에 자녀 교육비와 공과금을 내고 각종 경조비까지 쓰고 나면 저축할 돈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럴 때일수록 가계부를 써서 수입과 지출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그럼 가계부는 어떻게 써야 하는 걸까? 먼저 가계부 작성의 기본은 수입과 지출을 빠짐없이 적는 것이다. 그리고 신용카드 대금, 공과금 결제일, 부모님 생신, 세금 등 월별로 예상되는 지출 내역은 연초에 미리 써놓는다. 전화, 인터넷 요금과 같은 통신비도 부문별로 요금을 몇 달간 기록해 놓으면 지출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생활비 가계부와 차계부를 따로 관리하는 것도 절약 비법이다. 자동차가 있다면 차계부를 따로 마련해 주유 날짜,
소모품 교환 시기를 적어두면 유지비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금융, 부동산 정보를 들었다면 메모해둔다. 작은 정보가 모여 큰 정보가 될 수 있으므로 신문의 생활 정보도 챙긴다. 최근에는 직접 손으로 쓰는 가계부, 인터넷으로 입력하는 가계부, 휴대전화 가계부 등 가계부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각자 자신에게 맞는 가계부를 찾아서 사용하면 계획적인 소비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말하기. 은행 상품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화입니다. 해외로 송금할 때 수수료를 안 낼 수도 있다면서요? 네, 외화 그대로 입금할 수 있는 외환 예금이 있는데 그 상품에 가입하면 송금 수수료를 안 내도 돼요. 가끔 친정에 송금할 일이 있는데 그 예금을 이용해 봐야겠어요. 와, 너무 재미있다. 아, 너무 어려워. 어렵지만 공부할 만해. 구독하자. 듣고 따라하십시오.